두뇌의 생각이 허상을 만들어낸다. 아무도 없는 깊은 산속에 큰 나무가 쓰러진다면 쾅 소리를 내고 쓰러질까요? 아니면 쥐죽은 듯이 고요히 쓰러질까요? 대학생들에게 이 질문을 던졌더니 웃음부터 흘러나왔다. 실없는 소리로 들렸던 것이다.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야 큰 나무가 쓰러지면 당연히 소리를 내겠죠. 아마 이렇게 생각할 것이다. 나도 그렇게 생각했다. 하지만 그게 정말 진실일까? 돌이켜보면 초등학교 때 배운 과학 상식이다. 큰 나무가 쓰러질 땐 무성한 잎, 가지, 몸통이 기울어지면서 공기가 크게 진동한다. 땅에 부딪힐 땐 공기가 더욱 크게 진동한다. 그 진동의 물결이 귀와 고막을 진동시키면 두뇌는 쾅 소리를 듣게 된다. 작은 풀이 쓰러질 땐 공기의 진동이 약하므로 고막을 진동시키지 못한다. 그래서 우리는 풀이 쓰러지는 소리는 듣지 못한다. 즉, 두뇌는 공기의 진동이 일정한 크기에 이를 때만 고막의 진동을 통해 소리가 들린다고 인식하는 것이다. 공기의 진동 자체엔 아무 소리가 없다. 단지 고막이 진동하면 두뇌는 소리가 난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두뇌의 생각만 뺀다면 우주는 쥐죽은 듯 고요한 공이다. 그렇다면 눈에 보이는 것도 착각일까? 식탁 위에 켜놓은 촛불을 보자. 빛은 진동하는 광자들의 물결이다. 말하자면 전자기파의 일종이다. 전자기파 자체는 아무 빛도 없다.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다. 그런데 촛불은 왜 눈에 여러 가지 색깔로 보일까? 일정한 파장의 전자기파가 눈의 망막에 이르면 망막에 있는 800만 개의 세포에 자극을 준다. 이 자극이 시신경 세포에 전기적 진동을 전달하면 두뇌가 저기에 노란색 불빛이 보인다라고 생각한다. 사실은 아무 색깔이 없는 전자기파에 불과한데도 두뇌는 전자기파가 일정한 주파수대에 들어오면 노란색 불빛이라고 착각하는 것이다. 사과는 정말 빨강색일까? 사과 자체엔 아무 색깔도 없다. 단지 두뇌가 사과에서 반사되는 일정한 주파수대의 빛을 빨강으로 해석할 뿐이다. 색깔은 밖에 있는 게 아니다. 두뇌 속에 있다. 따라서 만일 두뇌의 생각이 없다면 우주는 육안이 보는 색깔이 아닌 투명한 공일 뿐이다. 만물이 텅 비어 있다? 그런데 왜 단단하게 만져지는 거지? 지금 책을 잡고 있는 당신의 손도, 몸도, 책도, 책상도, 방바닥도, 벽도 다 단단하게 만져진다. 왜 그럴까? 만물을 쪼개고 쪼개면 원자들이 나온다. 만물은 원자들의 덩어리다. 그런데 원자들을 자세히 확대해 보면 텅 비어 있다. 원자들의 덩어리인 당신의 손도 마찬가지다. 책상의 표면도 음전기를 띠고 있고 당신의 손 표면도 음전기를 띠고 있다. 그래서 서로 밀어낸다.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인 파인만은 이처럼 당신의 손과 책상이 서로 전기적으로 밀어내기 때문에 당신은 책상을 만질 때 단단하게 느끼게 된다고 설명했다. 사실은 책상이나 손은 텅 비어 있다는 것이다. 우리는 책상과 손이 서로 맞닿아 있다고 생각하지만 전자현미경으로도 자세히 들여다보면 실제로는 서로 붙어 있는 게 아니다.
다른 삼라만상도 마찬가지다. 아인슈타인의 말대로 만물은 단지 전기를 띤 에너지 덩어리일 뿐이다. 런던 대학의 양자 물리학자 봄은 우주는 홀로그램과 같은 것이라고 말했다. 겉으로 우주는 고체인 것처럼 보이지만 근원적으로는 환영, 즉 거대하고 기발하게 정교한 홀로그램이다. 두뇌는 만물을 단단한 고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두뇌에 생각이 없다면 우주 만물은 텅 빈 공일 뿐이다. 우주가 이렇게 텅 비어 있으니 내가 시야를 넓히는 대로 빛으로 된 나는 거침없이 퍼져나갈 수 있는 것이다. 그러면서 지능, 지혜, 창의력, 건강, 운, 초능력 등 나의 모든 것도 끝없이 흘러나온다. 시야를 넓히면 현실은 동영상임을 알게 된다. 남이 내게 화를 퍼부을 땐 즉각 상대가 나를 부당하게 공격하고 있어 라는 생각에 반사적으로 생존 본능이 발동한다. 내가 생존하려면 반드시 이겨야 한다. 그래서 내 안에서도 격한 감정이 솟아오른다. 그래서 서로 격한 감정에 휘말려 든다. 그런데 만일 내가 똑같은 상황을 컴퓨터나 휴대폰 동영상으로 본다면 어떨까? 격한 감정은 금방 가라앉을 것이다. 왜냐하면 시간상으로나 공간상으로 그 상황과 거리가 생기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만일 내가 모든 현실은 동영상이라는 사실을 정말로 이해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 그럼 나는 현실에서 일어나는 아무리 끔찍한 상황이라도 거리를 두고 바라볼 수 있게 된다. 그렇다면 현실은 정말 동영상일까? 친구 얼굴을 생각해 보자. 그 순간 뭐가 떠오르는가? 친구의 얼굴이 상으로 떠오른다. 그렇다면 이번엔 친구와 재밌게 얘기하는 모습을 연속적으로 생각해 보자. 재밌게 얘기하는 모습들이 연속적인 상으로 떠오른다. 즉, 생각이 연속적으로 꼬리를 물면 상도 연속적으로 꼬리를 문다. 그래서 동영상이 된다. 사람은 하루 24시간 내내 끊임없이 생각한다. 그러다 보니 생각이 만들어내는 상도 끊임없이 이어져 마치 상들이 생생히 움직이는 것처럼 인식된다. 이는 영화의 원리와 똑같다. 영화관에 가면 무대 위에 커다란 스크린이 있다. 스크린은 그냥 텅 빈 하얀 벽이다. 거기를 향해 영사기는 1초에 모두 24장의 사진을 비춘다. 사진 한 장만 비추고 있으면 스크린에도 정지된 그림만 보인다. 하지만 24장의 사진을 고속으로 돌리면 스크린의 사진들이 마치 살아서 움직이는 것처럼 보인다. 일종의 착시 현상이다. 두어 시간에 걸쳐 이런 식으로 필름을 계속 돌리는 것이 바로 영화이다. 사진을 연속으로 돌리는 것뿐인데도 우리는 그게 마치 현실인 양 울고 웃는다. 우리의 현실도 그와 똑같다. 두뇌 속에 생각이 끊임없이 입력되면 두뇌는 상들이 계속 움직인다고 착각한다. 따라서 생각이 사라지면 상도 사라진다. 생각과 생각이 꼬리를 물고 이어지면 시간도 생겨난다. 생각과 생각 사이의 거리와 순서가 생기기 때문이다. 지나간 생각은 과거로 인식되고 앞으로 일어날 생각은 미래로 인식된다. 지나간 장면들을 되돌아보면 인생은 상의 연속이라는 걸 실감할 수 있다. 예를 들어보자.
내가 고향을 떠올릴 때 지금도 가장 먼저 떠오르는 장면은 어릴 때 할머니와 밭에서 김을 매던 일이다. 한창 뛰어놀 나이에 뙤약볕 아래서 한이랑 한이랑 김을 매는 게 고역이기도 했지만 돌이켜보면 값진 배움의 기회이기도 했다. 아무리 힘들던 일도 해가 뉘엿뉘엿 기울 땐 마무리되었다. 할머니와 나는 우리가 말끔히 김을 맨 넓은 밭을 둘러보며 뿌듯해했다. 하지만 지금 그 모든 정겨운 장면들은 동영상으로만 존재한다.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다. 지나간 모든 일들이 그렇다. 동영상일 뿐이다. 바로 1시간 전의 일들은 어떤가? 그건 역시 동영상이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도, 지금 살아 움직이는 내 몸도 1시간 후에는 동영상으로만 존재한다. 단 1초만 지나도 지금 장면들이 모두 동영상으로 기억된다. 그렇다면 지금 이 순간의 나는 동영상이 아닐까? 시간상으로는 동영상임을 전혀 알아차릴 수 없다. 왜냐하면 바로 지금 이 순간 실시간으로 내 몸이 움직이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공간상으로는 어떨까? 공간상으로도 알아차리기 힘들다. 왜냐하면 나가 바로 내 몸속에 들어가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방법은 없을까? 나는 몸속에 갇힌 존재가 아니다. 시간상으로 10년 후, 20년 후의 시점에서 지금 상황을 되돌아보라. 10년 후 나는 지금 상황을 어떤 눈으로 되돌아볼까? 혹은 공간상으로 1000m 상공에서 지금의 상황을 내려다보라. 1000m 상공에선 지금의 상황이 어떻게 보일까? 이렇게 시간상으로 혹은 공간상으로 거리를 두면 현실 세계가 동영상임을 알아차리게 된다. 현실 세계는 고통의 바다이다. 나 스스로 시공간상으로 시야를 좁혀 나를 육신의 공간 속에 가둬놓기 때문이다. 내가 시야를 좁히면 나는 육신의 공간에 갇힌다. 육신의 공간은 감정과 생각의 공간에 둘러싸여 있다. 자연히 나는 감정과 생각의 지배를 받는다. 하지만 내가 시야를 멀찌감치 넓히면 나는 육신의 공간은 물론 감정과 생각의 공간에서도 벗어난다. 그래서 모든 상황을 동영상처럼 몇 발짝 밖에서 객관적으로 바라보게 된다. 상대방이 아무리 거친 말을 퍼붓더라도 그건 동영상에서 나오는 소리일 뿐이다. 지금 상황이 아무리 끔찍하더라도 그 역시 스쳐가는 동영상일 뿐이다. 하나의 동영상이 끝나면 또 다른 동영상이 나온다. 동영상이 나올 때마다 그 속에 뛰어들어 일희일비하면 인생은 고달파진다. 거꾸로 시간상으로 혹은 공간상으로 몇 걸음 떨어져 시야를 넓혀 바라보면 동영상은 동영상일 뿐이라는 사실을 알아차리게 된다. 동영상을 바라보는 나는 누구인가? 텅 빈 공간이다. 텅 빈 공간은 설사 동영상이 완전히 끝나더라도 존재한다. 텅 빈 공간은 영원히 사라질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이다. 나는 점심 식사 후 거의 매일 산책을 즐긴다. 여름철 일정 기간엔 가로수나 공원의 나무에서 우러대는 매미 소리가 태산이 떠나갈 듯 요란하다. 그럴 때도 나는 매미 소리와 맞서 싸우지 않는다. 대신 매미 소리가 태어난 텅 빈 공간의 고요에 귀를 기울인다. 그러면 고요가 점점 깊어진다.
직장에서도 그렇다. 직장 상사의 잔소리가 견디기 힘든 건 나 스스로 시야를 좁혀 그 잔소리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이다. 시야를 넓혀 무한한 공간의 고요에 귀를 기울이면 잔소리는 공간 속으로 사라진다. 소리 자체는 시끄럽지 않다. 공기의 진동일 뿐이다. 두뇌의 생각이 공기의 진동을 시끄러운 것으로 해석하여 증폭시키는 것일 뿐이다. 시야를 넓히면 모든 시끄러움이 텅 빈 공간 속으로 사라진다. 신, 하느님, 하나님, 참나, 불성, 원래의 나, 진정한 나, 무한한 나, 우주. 종교마다, 사람마다 그 표현법은 다르다. 하지만 진실은 하나다. 내가 시야를 좁히면 나는 개체의 나의 한계에 갇힌다. 거꾸로 시야를 넓히면 전체의 나로 무한해진다. 그러면서 끝없는 마법이 쏟아져 나온다. 텅 빈 공간은 마법의 빛 알갱이들로 가득하기 때문이다. 이 놀라운 마법은 지난 수천 년간 신비주의라는 겹겹의 베일에 가려져 있었다. 하지만 최첨단 과학인 양자물리학은 마침내 이 베일을 몇 겹씩 벗겨내고 있다. 옥스퍼드대의 물리학자 도이치 교수는 이렇게 설명한다. 우주 만물을 구성하는 밀입자는 여러 곳에 동시에 존재한다. 무한한 가능성으로 우주 전체에 퍼져 있다가 내가 초점을 맞춰 바라보는 순간 현실로 모습을 드러낸다. 만물은 죄다 밀입자로 만들어져 있으므로 이런 원리는 모든 크기의 만물에 적용된다. 이처럼 내가 어떤 생각을 품고 바라보는 순간 그 생각을 거울처럼 고스란히 눈앞의 물질로 바꿔준다. 이것이 양자물리학의 관찰자 효과이다. 그렇다면 내가 생각을 품는 순간 왜 세상은 개체화된 무수한 물질로 쪼개지는 것일까? 내가 정원에 나가서 꽃을 바라본다고 생각해보자. 내가 꽃이라는 물질을 볼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내가 저건 꽃이야 라는 생각을 품고 시야를 좁혀 바라보기 때문이다. 그런데 내가 꽃을 바라보는 순간 꽃만 보일까? 아니다. 꽃을 바라보는 나도 보인다. 바라보이는 것이 있으면 바라보는 것, 즉 꽃을 바라보는 내 몸도 함께 보이는 것이다. 즉 내가 꽃을 물질로 바라보는 바로 그 순간 내 몸도 동시에 물질로 깜짝 등장한다. 이해를 돕기 위해 꽃과 입장을 바꿔보자. 내가 저건 꽃이야 라는 생각을 품고 꽃을 바라보듯 꽃도 저건 사람이야 라는 생각을 품고 나를 바라본다. 그럼 꽃 앞에 내 몸이 물질로 나타난다. 동시에 꽃은 자신도 물질로 바라보게 된다. 꽃과 내가 동시에 물질로 개체화되는 과정이다. 그런데 꽃을 바라보는 것은 나쁜 일까? 지나가는 다른 사람들도 꽃을 볼 수 있다. 게다가 나무도 건물도 자동차도 지구도 태양도 별들도 꽃을 바라볼 수 있다. 꽃도 주변의 것들을 바라본다. 서로가 바라보는 것이면서 동시에 바라보이는 것이다. 너도 나도 각기 생각을 품고 바라본다. 빛 알갱이들은 이 모든 생각들을 개체화된 물질로 깜짝 변신시켜준다. 이처럼 내가 시야를 좁혀 어떤 생각을 품는 순간 나는 일시에 생각이 만들어내는 개체화된 환영의 세계에 빠지게 된다. 너도 나도 동시에 감쪽같이 빠져든다.
환영을 현실로 착각한다. 그래서 그 속에서 생존을 위해 서로 밀고 밀리며 아우성치고 있다. 그렇다면 이 환영의 세계에서 벗어나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할까? 시야를 넓히면 된다. 시야를 넓힐수록 생각에서 벗어나게 되고 생각이 만들어내는 환영에서도 벗어나게 된다. 환영의 세계는 빛 알갱이들이 생각을 물질로 감쪽같이 깜짝 변신시키기 때문에 일어나는 착각의 세계이다. 빛 알갱이들은 이런 깜짝 요술을 부리는 데 필요한 모든 지능과 정보, 에너지를 다 갖고 있다. 무엇이로든 변할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을 갖고 있다. 빛 알갱이들의 이런 전지전능한 모습은 바로 나의 원래 모습이기도 하다. 왜냐하면 빛으로 된 나도 똑같은 전지전능한 빛 알갱이들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내가 시야를 넓히기만 한다면 무한한 빛으로 퍼져나가면서 온갖 요술이 쏟아져 나오는 것이다. 나는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런 현상과는 전혀 무관한 사람이었다. 오히려 누가 내게 그런 말을 하면 즉각 허무맹랑한 미신쯤으로 일축했을 것이다. 그런 내가 왜 돌연 빛을 보게 되었을까? 이유는 너무나도 간단하다. 육안은 사물에 초점을 맞춰 바라본다. 그래서 시야가 좁고 짧다. 그럼 만일 내가 시야를 크게 넓혀 바라보면 어떻게 될까? 예컨대 눈앞에 펼쳐진 500m 전방 1000m 폭의 넓은 공간 전체를 한꺼번에 바라본다면 육안은 그렇게 바라보지 못한다. 그래서 자연히 육안 대신 마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된다. 육안은 사물에 초점을 맞춰 바라보지만 마음의 눈은 공간 전체를 바라본다. 시야를 완전히 넓혀 텅 빈 공간과 하나가 되면 코가 얼얼해지거나 눈 주변, 이마 등 얼굴이 꿈틀거리는 걸 느끼기도 한다. 가슴이 쿵쿵 뛰기도 한다. 내 몸을 움직이는 건 두뇌가 아니라 텅 빈 공간이라는 걸 알게 된다. 텅 빈 공간은 만질 수도 있다. 양 손바닥을 벌려 서로 가까이 했다 멀리 했다 해보라. 손바닥 사이의 공간이 살아있다는 걸 느낄 수 있다. 텅 빈 공간과 하나가 되면 완벽한 고요함이 찾아온다.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다. 오로지 빛의 물결이 흐르는 것처럼 가뿐하고 섬세한 음악 같은 소리만 감지될 뿐이다. 텅 빈 공간은 지혜로 가득하다. 뭔가 풀리지 않는 문제가 있을 때 와칭을 하고 나면 갑자기 답이 떠오른다. 텅 빈 공간은 사랑으로 가득하다. 세파에 쩔은 내 몸과 마음을 치유해주고 위로해준다. 텅 빈 우주가 빛으로 가득하듯 내 안에도 빛으로 가득한 영체가 들어있다. 영체는 빛 덩어리이기 때문에 내가 마음을 열면 열수록 무한히 퍼져나간다. 그러면서 무한한 공간과 하나가 된다. 원래의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영체는 무한한 빛의 세계에 살던 영혼이다. 모든 것을 알고 모든 것을 보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하지만 영혼이 지구에 내려오면 육신 속에 갇힌다. 왜 육신 속에 갇혀 있을까? 분명한 목적이 있다. 지구에서 온갖 경험을 겪으면서 성장해 가기 위해서다. 지구에 잠시 내려가 경험을 쌓아야 할 텐데 어쩐다. 두뇌도 없고 입도 없고 눈도 없으니. 그래서 영혼은 두뇌, 귀, 눈, 입, 코 등 육신을 사용하여 물질 차원의 현실을 경험한다.
육신이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이 육신을 빌려 경험하는 것이다. 영혼이 두뇌를 이끄는 것이다. 영혼은 늘 사랑과 평화가 흐르는 영원한 빛의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어 한다. 휴가철마다 사람들이 넓은 바다나 들판으로 그리고 먼 곳으로 여행을 떠나는 건 왜일까? 돈을 벌어 큰 집으로 이사를 가고 싶어 하는 것은 왜일까? 남의 강요를 벗어나고 싶어 하는 건 왜일까? 영혼은 빛의 세계에서 누리던 무한한 자유로움과 끝없는 공간을 그리워하는 것이다.